국내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입니다. 날이 계속해서 덥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데 국민들 가슴에 열불까지 지르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있어서 더 국민들 가슴은 열불이 터집니다. 그 열불 터지는 가슴 시원하게 식혀줄 우리 임세은 소장님과 함께 스픽스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세은 소장님. 임세은 식당 유튜브 채널 네. 주인 임세은입니다. 네, 그러면서 스픽스에도 자주 적어도 쏴주시고. 아, 예, 저는 스픽스가 2,000명이 구독자가 안 됐을 때부터 네. 합류를 해서 약간 어허. 좀 친정 같은 곳이죠. 2,000명, 2만 네. 명, 20만 명, 네, 지금 150만 명이 넘었죠. 152만 명. 네, 네. 거의 뭐 원년 멤버시네요. 그죠? 네, 스픽스와 함께. 네, 네. 있어요. 자, 열불 터지게 의자를 붙잡고 물고 늘어졌다. 아니, 근데 제가 이거를 기사로 보고 네. 뉴스로 봤는데 장면이 네. 그냥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려져요. 거예요. 예. 예, 마치 그냥 눈앞에 보는 것처럼 의자에 그려지더라고요. 낀 건 아닐까요? 그러기에는 이렇게 의자 아마 좀 컸나 보죠? 네. 윤석열이 웬만한 의자는 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얼마나 바둥바둥 거리면서 물리력 행사를 했으면 그 다칠 우려가 있어서 특검에서 이거 데려가는 걸 포기를 했겠습니까? 글쎄, 일종의 기동 타격대처럼 그 구치소 내에서 그런 거에 상황 대응하는 전문 요원들까지 투입됐다고 했는데, 예. 이제 납득이 안 되고요. 정말 최소한의 남아있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도 네. 우리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과 존엄마저 다 갖다 네. 버린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제가 스스로가. 예. 네, 어떻게 저런 수준 낮고 질 떨어지고 천박했던 인간이 네. 이 나라,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3년 동안 그렇게 본인 맘대로 국정 운영을 쭈물딱거렸냐 생각하면 정말 분노가 또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근데 의자까지 이제 나온 걸 보면 방에는 의자가 없으니까 네, 네. 이렇게 밥 먹는 저 탁자 같은 거 네. 뭐 밥상 비슷하게 생긴 그렇죠. 것만 있고, 이제 그러면 의자가 있다는 얘기는 변호인을 접견하러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죠. 그까지는 이제 걸어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지난번에 이제 사각 팬티 입고 들어 누운 거보다는 이제 진일보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냥 바둥바둥 아마 저도 그림이 선해요. 네. 뭐 안 봐도 뭐 영상 공개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도 뭐 거의 뭐 예상이 되죠. 그렇죠. 뭐 약간 재연하라면 재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뭐 실명 위기도 있다, 네. 뭐 혈관이 협착됐다, 뭐 걷기도 힘들다, 계단도 올라가기 힘들다, 뭐 그래서 무슨 중병 환자처럼 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중병 환자가 10명의 전문 요원을 다 물리쳤어요? 네, 10대 1로 다 타격해버렸습니다. 10대 1로 그냥?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 어퍼컷 막 했잖아요. 네, 네. 뭐 그때 그 기력이 다시 또 되살아났나 봐요. 예. 참 어이가 없고, 그러고 나서 또 본인이 아프다고 무슨 의무실 같은 데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의무실에 가서 뭐 누워있다고 하는데, 아니 저는 그 의무실에 누워있을 때 빨리 홀랑 데리고 오면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묶어가지고 빨리. 의무실에 갔더니 네. 아무 또 이상이 없다. 뭐 의자에 떨어져서 뭐 아야 하고 이제 땡깡 부리고 난리가 났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네, 아무 이상이 예. 없었고, 저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에서 좀 공부하기 싫으면 양호실 가잖아요. 네네. 뭐 그 꼴 개별 아닙니까? 모일 때? 네. 네, 네.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하죠. 이자는 예. 범죄 사실 피의자니까. 어허. 네. 그리고 한 줌도 안 되는 그 극렬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겼다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뭘 이긴 거죠? 글쎄요, 뭐 포박 안 된 게 이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 국민들은 잠시는 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네. 아니 저걸 열불 왜 못 터졌죠. 데려오냐. 네. 그런데 뭐 아마도 그곳에서 판단을 했겠지만, 저는 이게 선례가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요. 어쨌든 네. 피의자고 범죄자가 내가 안 가겠다고 바둥거리고 그 물리력까지 내가 다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정 집행이 안 된다, 법 집행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연쇄 살인마도 나가기 싫어하면 뭐 팬티바람에 안 나가겠다고 물리력 행사하면 못 데려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게 참 너무 안 좋은 선례가 된 것 같아서 네. 또 윤석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또 분노합니다. 와, 그런가 하면 방귀 낀 놈이 썩낸다.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그야말로 자기가 잘못해놓고 완전히 남에게 뒤집어 씌우듯이 김계리 변호사가 자기 그 유튜브에다가 아예 공개적으로 CCTV 까라라고 요청을 하는, 또 호소하는 듯한 영상을 한 8분 몇 초짜리를 올렸던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특검팀은 구치소 직원에게 대통령의 양팔을 팔짱 끼는 방법으로 잡아 끌고 내어 차량에 탑승시킬 것을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변호인단은 지난번 집행과 오늘 있었던 불법 집행에 대해서 CCTV와 바디캠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여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녀 사냥을 멈추기 위해서는 널리 알려야 되고 진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오늘 유튜브 영상에 밝혔는데요. 자, 뭐가 마녀 사냥인지 모르겠는데 탄탄TV 김종욱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까달라고 그러는데 한번 까주죠 뭐. 저 땡큐죠. 예. 땡큐. 제발 좀 까라. 네. 어떻게 했는지. 네. 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변호사들도 아주 손발이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맨 처음 1차 체포 실패했을 때 아니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특검이 일일이 다 얘기를 해서 인권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등 그 현장에서 벌어진 얘기들 갖다가 무거워서 쿵은 했을 것 같아요. 무거워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벌어진 일을 자기들 입으로 다 까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 입으로 까는 거는 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특검이 얘기하면 인권을 침해하고 자기들이 얘기하면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변호사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뭐 윤석열은 빼놓고 뭐 하는 뭐 짓이 그런 거니까 아니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 더 잘 알 텐데 네. 그걸 무법천지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법천지라니요. 아, 그 본인이 무법천지를 만들었잖아요. 아니, 총칼로. 그러니까요. 예. 또 본인은 또 저기 그 용산에 관저에 있을 때 예. 자기 스스로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 자들은 대한민국에 살지 않는구나. 예. 대한민국의 헌법이라고 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화가 나 계실 거예요. 네.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소위 법원이 낸 영장을 특검이 그것도 예. 일반 윤석열의 검찰이 아니라 과거에 저걸 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사법정의는 살아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영장을 재집행하든 예. 아니면 김건희 특검이 하기 싫으면 내란 특검이 하든 예. 아니면 뭐 순직해병 특검이 하던 해서 끄집어내서 진술하지 말건 하건 말건 상관없이 네. 저는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영숙님께서 난 72살인데 노인 아니다 라고 해주셨고 박동주님께서 나이 아직 64세 맞습니다. 요즘 윤석열 나이라고 하잖아요. 60년 12월 18일생입니다. 그래서 아직 64세입니다. 윤석열 나이로 본인이 본인 발등 찍었습니다. 65세 노인이라고 자기들끼리 표현을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수갑을 채우지 않는 거죠? 이해 안 가요, 유유님. 네. 메틸알콜로 기절시킴. 난 다음 쉬운데 은바레킹님 맞아요. 제가 장난처럼 지인들에게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하도 네. 이게 답답해서 윤석열 좋아하는 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술에다가 그 버닝썬 약 있잖아요. 그거라도 타서 먹인 다음에 좀 와. 기절시켜서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난처럼 얘기했습니다. 하도 어이없으니까 네. 별의별 아이디어들이 다 나오고요. 자, 그럼 좀 전에 이제 김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특검에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자,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두 번에 걸쳐서 국가 공권력을 유린했습니다.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소위 땡깡을 부리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정신승리를 해가면서 유린을 했습니다. 그러면 체포영장, 제가 알기로도 김건희 특검이 아직 조사할 게 훨씬 많이 남아있는데 안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했다가 또 이런 식으로 무산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특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법원도 약간 난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미 네.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줬는데 네. 지금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윤석열이 뭐 바둥바둥 거리든 어쨌든 집행을 안 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 네. 집행 안 한. 그런데 또 발부를 해줄까요? 저는 이것부터 또 궁금하더라고요. 예, 신청했을 네, 때 예. 그때 다 충분히 물리력까지 동원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는데 안 되지 않았느냐 네, 그건 하면서 법원- 발부를 안 해준다. 네, 그럴까봐 또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당연히 그 영장 신청을 해야죠. 해서 이번에 또 발부가 되면 이번에 뭐 가진 방법 다 써야죠. 정말 약이라도 먹이고 테이저 건이라도 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소위 말하면 우리 폭삭 소가수다에 나오는 말로 쥐가 뭔데 그 법의 절차에 발부받은 영장에 대해서 거부를 해요. 그것도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거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시정 잡배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짓 안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정말 이번에야말로 뭐 여러 가지 플랜 A, 플랜 B, 플랜 C 뭐 다 봤잖아요. 이제 어떤 네, 방법이 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그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야 되고요. 아니면 정말 국민 체포단이라도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몇백만 명이 지원할 것 같아요. 국민 체포단 만들면. 네. 구인영장 법원에서 발부하는 재판정에 안 나왔을 때 구인하는 거는 뭐 본인이 이제 형이 결정적으로 더 불리할 테니까 뭐 좀 더 응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는 구인영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이제 기소는 한 상태고. 그런데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는 아직도 조사할 게 많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 실제 브리핑할 때도 보면 그런 이유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 번 더 청구를 해서 진짜 법의 준엄한을 한 번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건희 특검에서 실질적인 사건이 한 14건 정도가 되는 거고 네. 김건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겠습니까? 지가 잘나서 그랬겠습니까? 소위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당시 과거에 예를 들면 뭐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그 다음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을 했었기 때문에 김건희가 그런 파워를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네. 저는 모든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간고리의 매듭 자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반드시 그 특검에서 인치를 한 다음에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김건희 특검에서 이번에 안 한 이유가 어찌 보면 김건희의 구속을 위해서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시나리오상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갑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수갑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특검이 그 강제로 구인을 했을 때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수사 내용과 무관하게 정치화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네. 체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도 상당히 예를 들면 화가 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화요일 날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을 때 판사가 만약에 기각을 했다. 네.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국민적 분노라고 얘기하는 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지금 상황 자체는 그런 고려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특검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소위 이 상황들을 대처했을 거다. 네. 이미 원래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는 한 번 정도 더 부른 다음에 김건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는가 얘기했었는데 바로 얘기했다는 건 예. 나름대로 몇 가지 시나리오들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이번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 화가 나죠. 당연히 체포영장 다시 재청구해서 예. 이번에는 진짜 계속 저렇게 저항한다면 수갑을 채워서 뒤로 묶은 다음에 그 의자가 보니까 밖에 달렸다 그러더라고요. 네. 밖에를 밀고 이렇게 쭉 어. 뒤로 묶은 다음에 네. 쭉 끌고 가서 그냥 그대로 차에 열고 넣고 아유.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에 왜 수갑은 안 채웠냐 그 말씀 있으시고 노길주님 응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에 대한 그 굉장한 또 불만이 이렇게 댓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그 정성호 장관님이 역도를 몇십 년 동안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몸이 굉장히 좋으시던데 근육도 많으시고 정성호 의원님이 가가지고 데리고 직접 가면 안 될까요? 직접 가셔야 돼. 직접 출동을. 네, 네. 근데 예. 본인이 권한이 없어요. 네, 아이 제가 농담처럼 교도관이 얘기한 아니기 때문에. 답답해서. 아하. 그런데 김계리 변호사 과연 지금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해서 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적반하장으로 CCTV 까라 네. 하고 자신 있게 막 일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뭐 형사처벌, 형사 책임을 물겠다. 윤 사지자꾸 끌어내린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겠다. 뭐 이런 이제 그 변호인 측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저는 이 김계리 씨의 말을 굳이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나? 뭐 이 사람이 뭐라고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김계리 네. 씨가 그냥 개몽된 거 말고는 무슨 어떤 무게감과 뭐 권한과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유튜브에서 떠드는 말이잖아요. 저는 언론도 김계리 씨 무슨 말을 하든 그냥 무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은 저런 말을 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받고 싶은 소위 말하는 관종병 걸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그런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왜냐? 본인 정치하려고 주목받으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언론에서도 이 사람 말 안 써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러면 저희도 여기서 끝. 네. 김계리에 대해서는 끝. 네. 끝. 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을 그러면 어떻게 다뤄야 자법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자범이죠.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범만도 못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헌정을 파기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자범도 이런 짓을 안 해요. 예. 자범보다 더한 자들인데 이들을 옹호하면 그냥 법리적으로만 옹호하면 되는 거지 왜 정치질을 하냐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변호사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법률적으로 안 되는. 제가 봐도 제가 만약에 변호사가 아닙니다만 제가 변호사라면 야 이걸로 내가 어떻게 변호를 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변호사들이 예.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정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어제도 변호사들 나와서 줄줄이 릴레이로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거의 개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섞어서 하는 거 보면서 내란 범죄와 김건희 어떤 사건 문제를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하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지나가는 개가 짖는구나라고 제가 볼 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욕도 아주 찰지게 했던 그 저거가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욕 잘하세요 보니까. 네. 자, 김건희 12일 날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돼서 12일 날 실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정재욱 판사라는 분이 이제 배정이 됐다라고 나와요. 정재욱 판사 어떤 사건들을 주로 했습니까? 저는 그 판사분 잘 사실 네. 취재를 인터넷에서 못 보니까 쭉 해봤습니다. 있던데. 네, 예. 네, 취재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어떤 사건 했는지 못 보셨어요? 아니요 기사를 제가 봤는데 네네. 그 누구 이상민 네, 맞아요. 같은 경우도 이상민. 그 구속을 다 발부를 했고 네. 그다음에 엊그제 통일교 윤 본부장 네네. 윤종호인가요? 이름이 생각 안 나는 윤영호? 윤영호입니다. 윤영호. 그 사람도 구속을 했던 상황인데 이제 우려하는 건 그런 사람들을 구속하기는 하나 네. 수원에서 올라왔더라고요. 또 보니까. 네. 그러니까 수원 3인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수원 지법에도 네, 있었고 수원 네. 지법에서 3명이 다 영장판사로 올라온 사례가 없었는데 네. 그걸 조이대가 인사를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최근에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기각되고 이런 걸 보면서 지금 김건희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상식적이라면 발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마지막 리스크라고 얘기한다면 영장 판사가 리스크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수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의 눈초리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이게 그 판사한테 이상민처럼 윤영호처럼 해라.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지금 특검에서 소환 조사에서 김건희를 불러서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길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네. 어제 저녁부터 오늘 뉴스 나오는 걸 보면 그러면 현장에 가서도 계속 거짓 진술을 한다는 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특검 가서도 거짓말을 했는데 밖에 나와서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상식적인 걸 믿지 않겠다. 여전히 정 판사에 대해서는 우려의 눈초리, 감시의 눈초리로 네. 쳐다봐서 수요일날 새벽도 나올 가능성이 높을 텐데 수요일 새벽같이 우리 많은 국민들이 그걸 눈을 그럼 잠을 못 주무실 텐데 걱정이네. 네. 끝까지 좀 감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산 출신이고 경찰대학을 나오고 경찰대학 아마 재학된 지 졸업하고 지 40회 연수원 재학되더라고요. 30회 소년급자. 네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려대 대학원 나오고 쭉 커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구조공단에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약자들의 뭐 이런 그 변호하는 것도 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온 판결들을 보면 그래도 굵직한 거 가장 최근에 이상민 그리고 윤영호를 구속시킨 거 이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건데 그 앞에 지금 우려했듯이 이제 수원에서 같이 오면서 또 어떤 것들은 완전히 기각을 한 거 경제사범권에서 기각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또 우려된다 해서 우리는 끝까지 요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또 반클리프 바로 그냥 엊그제 또 거짓말이 들통이 났잖아요. 네.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과연 기각하면 우리 국민들이 저를 포함하여 가만히 있겠느냐. 이제 이 부분으로 우리는 강력한 국민적인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뭐 받은 글 뭐 이런 것에만 봐도 김건희 씨가 들어가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특검에서는 구속을 시킬 만한 확실한 질문만 했고
김건희는 너무나 확실한 거짓말, 예를 들어 반클리프 아펠 같은 네, 것도 네. 그런 거짓말만 해서 특검에서 속으로는 굉장히 웃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연히 뭐 수원 3인방 나중에 만약에 안 되면 이 사람들 피해서라도 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네, 네. 예, 구속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 거짓말이야말로 정확한 증거인멸 사유 아니겠어요? 네. 다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게. 그리고 또 만약에 김건희 씨가 또 지난번처럼 아산병원 가고 아프다고 병원 가면 이것도 도망의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병원도 예약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제도. 그랬다가 뭐. 이제 좀 상황이 이러니까 또 눈치 보여서 못 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저 꼭 반드시 구속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김건희 씨가 지금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나가서 막 거짓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이제 인신이 구속되고 나면 생각이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구속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클리프 아펠? 반클리프 아펠. 맞아요? 저 네, 네, 뭐 맞아요. 명품을 제가 잘 몰라서. 네, 반클리프 앤 아펠. 정말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뭐 어머니께 선물, 이들은 어머니가 지인이죠. 네. 가족이 아니죠. 지인한테라고 했으니까. 네, 오빠도 지금. 예, 지인입니다, 다. 그런데 그러면 대략 따지면 2004년에서 한 2007년도 사이일 거 아니에요, 대충. 그랬는데 반클리프 아펠 그 회사에서 해명을 했죠. 2015년에 네. 새로 나온 신제품이다. 네, 야, 그러면 반클리프 아펠이라는 세계적인 명품 만드는 회사가 20년 전에 나온 모조품을 뺏겨서 지금 신제품 명품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김건희 말이 맞다면. 그렇죠. 아니 무슨 본인이 이제 거짓말을 하다가 이제 시간 여행자가 됐어요. 시간 여행자가. 시간 여행자, 네. 예. 참 어이가 없고 이걸 홍콩에서 또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처음에 오빠 주려고 샀다 그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엄마 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본인 가족인데 오빠를 왜 목걸이를 사줘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신기하죠. 예를 들어 뭐 오빠의 저 새언니, 네. 새언니한테 사줬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다른데 오빠라고 표현을 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원래는 오빠한테 줬고 모조품을 사줬고 선물 줬고 자기가 그걸 빌렸다라고 얘기했다가 이번에 특검 가서 한 말은 그게 아니라 엄마를 홍콩에서 산 건데 모조품을 어머니를 줬고 어머니한테 다시 빌려서 쓴 거다. 그래서 본인은 재산 신고 안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 바뀐 게 무려 4번이나 바뀐 거예요. 그거 한 건 가지고. 네, 아니 4번도 더 바뀌었다고 8번이래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더- 일곱 개, 아, 일곱 여덟 개. 번이나 돼요? 8번 바뀌었다고. 이 네네네. 목걸이만으로만 네네. 네, 여덟 번, 7번인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허. 아니 그것도 재밌는 게 이게 가족들한테 또 소위 말하면 짜가라고 하잖아요. 네. 짜가를 그렇게 또 선물을 자꾸 하는지 본인 인생이 다 가짜라서 그런지 그렇게 가짜만 보면 눈에 가나 보죠? 그러면 오빠한테 선물한다고 하면서 이거 진짜야 그러면서 적겠네. 네. 그것도 가짜. 입만 열면 다 거짓말. 좀 인성이 의심스러워요. 아니 뭐 환갑 때문에 이거 산 거라면서요? 자기 어머니가. 그 환갑 때도 짜가로 그냥 근데 저기를 때우는 진짜 거구나. 환갑 때 어머니 미안합니다. 돈이 없어서 제가 모조품으로 이렇게 이게 선물하는 게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고 더 재밌는 건 그랬잖아요. 2010년도인가 홍콩에서 구입했다 그랬다가 네, 이거 네. 출입국관리법에 걸게 뭐가 왔다 갔다 자기가 갔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2004년인가 자기가 2007년인가 갔던 해를 또 기억을 했다가 그 다음에 2015년에 제품이 나왔대는데 그랬더니 또 지금 오늘 방송 나가시지 않았었어요? 아니 오늘 또 뭐라고 말 바꿨어요? 그 주진우 기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내부에서는 지금 칠순 선물이라는 얘기가 맞아요. 나온다. 그 8순이었다가 환갑이었다가 7순 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앞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김건희와 윤석열은 앞에서는 다 거짓말을 해요. 네. 여기를 무마하고 넘어간 다음에는 네. 권력, 예를 들면 검찰 권력, 공정위 권력 이런 거 갖다가 예를 들면 다 나중에는 때려잡아서 나에게 문제가 될 사람은 감옥으로 집어넣어가는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다 보니까 저는 변호사들이 바보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뻔히 이런 질문을 해서 김건희처럼 답변을 하면 특검이 아유 그런가요? 그 거짓말이 사실인가요? 라고 이해해 줄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진술을 하면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때 매우 안 좋은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거의 조력을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변호사들 같은 경우도 김건희에게 찍소리를 못 하는 거 아닌가? 김건희가 아래 말을 하는 거지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쥐발등에 지가 다 도끼로 찍을 수밖에 네.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다 피가 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하. 그 실제로 이제 조사받은 시간을 보면 그래요. 5시간 반인가밖에 안 네. 되잖아요. 실제로 받은 게. 그런데 특검에서 질문이 좀 많겠냐고 이게 뭐 한 가지 100페이지. 분야도 아니고. 네, 네. 그런데 5시간 반 만에 끝났다면 사실상
뭐 막 자기가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걸 또 질문하고 타이핑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를 계산해 보면 그냥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안 몰라요. 했어요. 네. 뭐 안 했어요. 네. 거의 뭐 단답형으로 막 반복되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걸로 보면. 저도 김건희 씨 측근으로 의심되는 사람으로부터 고발당해서 네. 조사를 몇 번 받으러 갔는데 뭐 제가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 이렇게 설명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게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은 길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조사를 거의 한 4시간 받았었어요. 그 어허.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가지고. 근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질문만 100페이지고 네. 특검도 지금 뭐 건진 건도 있고 도이치모터스 건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금방 소위 말하는 금방 좀 끝나는 건 이미 김건희 씨가 들어갈 때부터 작정하고 들어갔잖아요.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들어가는 거. 그럼 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권한도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몰랐어요. 아니에요. 계속 이것만 무한반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범죄의 혐의와 증거 증인들이 아직 너무 많죠. 김건희 씨가 오죽하면 조사받는 중에 토할 것 같다고 뛰어나갔다고 합니다. 네. 본인 범죄를 보니까 토할 것 같겠지. 너무 많거든. 거짓말을 너무 하다가 네. 이게 막 올라와서 토할 막 것 토해지는 거예요? 네, 토할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은 당신이 했던 그동안의 거짓말과 불법 비리들과 국정농단을 보고 이미 3년 내내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들이 지금 보고 맞습니다. 있죠. 맞습니다. 토한 척 한 것도 거짓말 아닐까요? 그럴 건지 모르겠네요. 모든 게 거짓말이니까 뭐 뭘 믿을 수가 맞아요. 있어야지. 토할 것 같아요. 화장실 가서 화장 고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자기 말대로 예를 들면 9 to 6도 아니고 네. 10시 10시 10분에 가서 네. 5시 반이니까 6시에 끝나진 거 뭐 자기가 토할 게 뭐가 있어. 뭐 얼마나 더 이상 인권적으로 수사를 해줘. 이거 말이 안 되는 짓거리들만 하고 있어서 짜증이 나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물론 네. 기사를 보게 되면 예. 어떻게 거짓말을 했냐.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뭐 일정 부분들은 명확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주가 조작 문제 같은 경우도 그때 서울대 석사 과정 중이라 가짜 석사 논문이었으면 수사지고 주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요새 대학생들 주식 투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뭐뭐해서 준리할 뭐 시간이 없었다 뭐 이런 통화 내용이 나왔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주가 조작을 알거나 가담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자기 배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했다는 아니 석사 논문 쓰느라고 석사 공부하느라고 정신없는 사람이 무슨 뭐 배분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그다음에 뒤에 또 다시 또 거짓말을 했더만 네. 뭐 별도 뭐 약정인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만 4,700만 원 손실 나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송금을 해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걸로 별도 약정을 했다. 별도 약정을 했다고 이제 또 친 다시 거죠. 또 거짓말을 한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 개입 문제잖아요. 힘도 없는데 명태균이 계속 연락 와서 부담스럽다. 대통령실 통해서 명태균 끊어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또 한 얘기가 있잖아요. PNR이 여론조사 기관이 자기가 몰랐다. 네. 근데 자기가 녹취한 내용에 네. PNR 여론조사 나온 내용을 보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이상한데요? 같은데요. 좀 정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 게 녹취가 나왔었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클리프 목걸이는 제가 볼 때 모든 게 다 거짓말이니까 자, 만약에 7순까지 나오면 9번의 거짓말이 가는 네, 거니까 네. 이건 뭐 믿으나 마나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저는 제가 볼 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특검은 잘 걸렸다 너. 네.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쾌재를 불렀대잖아요 네네. 특검이. 깨돌이장님께서 홍콩 길거리에서 그런 목걸이 파는 걸 못 봤네요. 내 35년 동안 홍콩 살이죠. 아. 예, 홍콩에 사시는 분께서 이렇게 댓글도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거짓말이 되고 그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로마 속담에 하나의 거짓말을 덮으려면 7번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8번을 했어도 딱 맞네요. 지금 못 덮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8번을 9번이 했는데. 필요한 거죠. 또 필요하고. 7순이어야 되는 거죠. 예. 7순단지를 위해서. 어지럽다 어지러워 정말. 이 거짓말, 이런 뇌물성, 이런 선물의 한복판에 또 건진이 있습니다. 건진이 있고 통일교가 있는데 천수삼차인가요? 그 뭐 대단한 차인가 보죠. 되게 뭐 비싼 인삼 거라. 하늘에서 인삼가루 떨어지는 하고요. 무슨 뭐 네. 신선들이 먹는 약인가? 네. 그 문자로 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먹고 건강해졌다고. 건강해졌다. 뭐, 내가 이런 걸 한학자 먹을 총재 줄이야. 아니면 네. 뭐 언제 이런 걸 내가 먹냐. 뭐 먹어보냐? 예, 아 지금 몸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한학자 총재가 좀 남은 거 있으면 김건희 씨한테 좀 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비실비실 거리면서 나오시던데. 열이 많아서 못 먹는데요, 자기는. 태양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냥 자기는. 태양인이라서 못 먹는데 먹고 건강해졌다는 말이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김건희라는 사람의 삶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거짓이잖아요. 이름도 가짜지, 학력도 가짜지, 경력도 가짜지, 뭐 얼굴도 가짜라는 얘기도 있죠. 남편도 뭐 가짜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 옛날 남편도 있다고 그러고 뭐
모든 게 인생이 다 가짜인데 지금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게 가능했던 것이 지금까지 대충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거 대충 막 내뱉고 살았어도 권력이라는 뒷배를 통해서 이건 다 무마가 됐던 거예요. 네. 한 번도 이런 게 걸린 적이 없잖아요. 힘을 통해서. 돈과 인맥이 알아서 이 부분을 희석시켜 줬지만 지금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죄다 감옥에 있습니다. 네. 이제는 그게 통하지도 않아요. 적당히 하시죠, 적당히 정말. 적당히가 제어가 안 되는 안 것 되죠. 같아요. 일상 노브레끼 습관이에요. 같아요. 네. 거짓말의 노브레끼.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그 이익을 통해서 자기가 많은 걸 얻기 시작하면 그건 마약 같은 것 같아요. 네. 더 많은 걸, 더 많은 걸. 근데 한 번 해봤으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잘하겠어요. 사기꾼도 맨 처음 할 때야 힘들겠습니다만 노하우와 매뉴얼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다 만약 권력까지 붙게 되면 네. 대적할 자가 없는 거잖아요. 사기 쳐놓고 사기다라고 문제 제기하면 너 일로 와봐. 너 감옥 들어갈래? 네. 대부분 최원순 씨 그 주변 사람 같은 경우도 대부분 감옥에 갔고 예.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다 얘기했었기 때문에 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이제야말로 김건희의 사기 행각의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렇게 사기를 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기가 뭘 먹을 게 있으니까 사기를 치겠죠. 아. 그러니까 실체는 얼마나 먹었는지를 확인하는 거다. 이걸 수사를 통해서 유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디다 얼마나 많이 숨겨놨을까. 하도 거짓말하다가 자기가 얼마를 먹었는지도 잘 모르고 거짓말을 아직 뭐 실현 안 된 것도 있을 테니까 네, 지금 네. 뭐 ODA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가지고 실현 안 된 게 꽤 있을 테니까 예. 저는 그게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이제 그런 게 예를 들면 김혜성이니 네. 이정훈이 이런 사람들 통해서 김충식이니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전 그걸 싹 환수해서 민생 회복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진짜로. 아마 그것만 싹 환수해도 민생회복지원금 한 바퀴 한 파스 더 돌아갈 정도가 되겠네요. 네, 저도 지금 김건희 씨와 최은순 그다음에 오빠까지 김건희 씨 일가들이 획득한 아마 불법 자금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양평 공흥지구 건 같은 경우도 그건 드러난 사실인 것이고요. 그런 건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저는 재산도 몰수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뉴스에서 JTBC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전 국민에게 큰 웃음을 선사한 띵똥띵똥 택배 기사분께서 아주 의인으로 영웅이다, 영웅. 영웅으로 그 윤영호 씨 저 조사받고 나오는데 그 보좌관이 전화한 거 사실은 음성하고 다 하도 웃겨가지고 들려드리고 싶은데 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택배 노동자분들께서 최근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계십니다. 예. 권성동 압수수색할 때 거기 뭐죠? 보좌관하고 대치하고 있었잖아요. 네. 특검 수사관들이랑 이렇게. 그래가지고 서로 막 노려보고 이거 못 들어가게 하는데 갑자기 택배기사가 의원이 쓱 들어와가지고 문 딱 열리니까 다 따라 들어가면서 권성동의 압수수색을 성공시킨 혁혁한 공을 세웠다면 이번 참에는 그 보좌관이 어리버리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윤 전 본부장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윤 전 본부장은 어떤 그럼 사람입니까? 그분이 저 배송한 택배 박스도 혹시 무슨 다른 선물이 있었나? 돈 아니야, 돈? 그것도 뭐가 있었나? 근데 이제 조사받은 2시간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보좌관이 스스로 알아서 하진 않았을 거고,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보좌관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조치, 만나거나 네,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예, 예.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뛰어난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택배 노동자 분이 확인하시고 JTBC에다 제보를 하신 거니까 이 두 분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역사에 특히 김건희 수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 사건이 우리가 웃을 문제가 아닌 게 네. 여기서 지금 전달됐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윤 전 본부장 말에 의하면 1억은 지금 확인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처음에 줬다는 근데 거니까. 저는 그게 1억인지는 정확히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큰 큰 거 한 장, 한 장이 되니까요. 우리 예, 예. 기업에서 흔히 얘기할 때 한 장 하면 1억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일단 큰 거 한 개는 10억이란 말이에요. 일단 기사에는 한 예, 개로 나왔으니까 저희가 또 1억이라고 나오니까. 뭐 10개, 100개 얘기하면 네, 또 네. 저들이 뭘라 할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이제 한학자의 비밀 금고에서 또 두 덩이가 나왔다라고 하는 흔절을 할 정도로. 나왔다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문자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해 써달라고 얘기한 거니까 정치자금으로 준 거잖아요. 전부 다 불법 정치자금 아니겠습니까? 아니고 이제 불법 정치자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만약에 권성동 개인이 이거 갖다 착복을 했다고 얘기한다면 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불법 정치자금 또는 만약에 거기에 있다 와서 본인이
그 청탁을 받고 청탁을 갖다 연결해 줬다고 한다면 뇌물죄까지도 성립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은 뭐 저기만큼 차떼기만큼 큰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건 윤석열 딱 걸려 있는 거잖아요. 만약 이걸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저는 이 사건의 실체가 택배 노동자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이제 네. 사실이 밝혀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별도 이제 별건 수사가 되는 상황이니까 네, 이건요. 그럼요. 예, 그래서 네, 네. 밝혀내야죠. 그리고 말씀하신 그 것처럼 돈을 과연 그러면 이제 권성동 의원은 받아서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먹었나 아니면 네, 진짜 그게 전달이 또 됐나 나와야 되는 거죠. 전달이 됐는데 예를 들면 대선 정치자금으로 예를 들면 등록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면 이건 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도 걸릴 수 있는 문제가 그렇죠.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이거 뭐 장난이 아닌 사건이죠. 그때 압수수색할 때 그 의기양양하게 뭐 딱 나와서 이거 몇 번 카메라를 어떤 카메라를 봐야 되냐 뭐 막 그냥 호기롭게 했는데 지금 그 권성동 의원 어디 갔어요? 권성동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어요? 권성동이 보통 항상 의원회관 밑에 있는 사우나를 아침마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TV 사건도 있잖아요. 왜 네. 채널 틀다가 싸운 거 있잖아요. 이광희 저 충북도당위원장 이광희 의원하고 맞아요, 좌파라고. 채널 MBC 틀어놨다고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권성동이 사라져서 지금 많이 맨날 그 사우나에서 만났던 의원들이 야, 성동이 어디 갔냐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이 이제 한 게 다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이 통일교가 보면은 권성동 의원 지역구 강원도잖아요. 강릉 그 가는 고속도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 가평. 통일교 건물이 네네. 예, 그 천원궁. 네, 저도 지나가다 강원도 갈 때 보면 항상 저거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저 무슨 궁전이 있나 이랬는데 백악관 비슷하기도 하고 모양만 보면은 산 위에 있잖아요. 예, 또. 아주 위에 중턱에 이쪽이죠. 예. 그래서 지역구 들릴 때마다 한 번씩 갔었으면요. 뭐 그게 만약에 큰 게 1억이라고 치더라도 한 번씩 들어가서 절 한 번씩 하면 그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절을 한 번만 했겠습니까? 두 번을 했다고 나오는데 두 번은 돌아가신 분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대신해서 반배는 안 한 거죠. 반배는 안 했나 보죠. 두 배만 하고. 한 번만 하고. 아니 뭐 절 해가지고 1억씩 주면 뭐 100번도 하겠네요 진짜로. 아유 정말. 그래서 이 나와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권성동도 알 겁니다. 네. 그리고 여의도에서 뭐 드는 풍문은 네. 권성동이 돈을 그렇게 밝힌대요. 어허. 이 얘기는 옛날부터 들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강원랜드 사건도 실제로 뭐 이렇게 무죄가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 돈 받은 사실은 뭐 있다라는 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권성동이 본인이 한 잘못을 알고 있으니까 아마 나오지 못할 겁니다. 어디로 또 밀항을 했는지도 모르죠. 또. 밀항 잘하니까 이 부류들은.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엊그제 그 여러 분노를 자아냈던 법사위원장 이춘석 위원장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신속하게 물론 본인이 탈당했지만 제명까지 이제 처리를 하면서 아주 강경하게 대응을 하는데 거꾸로 권성동 의원 이 정도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정 차원에서 뭐 제명을 하든 무슨 뭐 어떤 징계에 대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밌게도 못하죠. 권성동 의원 징계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누가? 민주당에서 했죠. 예. 민주당에서. 아니 그들이 해야 되는데. 아니 윤석열이 입당한다고 받아주겠다고 하는 정당인데 아. 권성동의 죄는 아무런 죄도 아닌 거죠. 아, 그 이건 뭐 돈 세발의 피해 그냥? 몇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도덕성 자체가 무너져버린 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저는 예를 들면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의 행동 자체가 실정법 위반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죄는 훨씬 더 중한 죄잖아요. 지금 네. 확인된 건 또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직 수사에 지금 이제 착수된 정도의 사건밖에 안 되는 거고 이것도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춘석 보고 국회의원직 그만둬라라고 얘기하고 민주당 문제 많다, 막 전수조사 이런 얘기 해놓고 자기 당에 있는 권성동에 대해서는 찍소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 자체는 이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만 진짜 특검에서 수사가 되고 1심 정도의 재판이 나오게 되면 그 정당 해산 절차를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온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 지금 완전 부패적인 행위가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차곡차곡 자기들 스스로가 정당을 해산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김두래님께서 권성동 잠수함 타다 교통계장 좌천님께서 권성동 사우나 갔나. 네, 많은 분들이 허탈한 그 권성동의 그동안의 자신만만했던 태도와 대비되는 지금 태도에 대해서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쯤 되면은 예. 권성동 실종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종 신고. 그렇죠. 네, 찾아라. 징계를 해도 뭘 잡아와야 찾아와야 징계를 할 거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실종 신고해서 아니 또 신변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실종 신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사우나 가서 잠수하고 있나? 농담이다, 농담. 지금 이제 사우나에서 잠수를 한다. 그렇죠. 권성동 이렇게 뭐 잠수를 타도 뭐 현직 의원이 어디를 멀리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실체적 진실이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다 밝혀지리라고 보고 또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내란 특검. 지금 한덕수, 그다음에 최상목. 근데 왜 지금 이상민은 구속이 됐고 네. 최상목은 왜 지금 참고인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참고로 할 만한 게 없을 텐데. 참고인에서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야죠. 일단은 저는 그렇게 지금은 참고인 신분으로 가겠지만 나중에 최상목의 죄들이 이제 조금씩 밝혀지게 되면은 전 당연히 최상목도 피의자로 돼야 되고요. 일단 최상목이 쪽지 받았잖아요. 네. 뭐 본인은 뭐 접어서 안 보는데 넣었다고 하지만 받았잖아요. 그게 공모의 아주 명확한 증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F4 회의를 했고 또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는 F4 회의뿐만이 아니라 그 기재위 차관들도 모여서 회의를 한번 했대요. 맞아요. 실제 그 나중에 쪽지는 그 부하 직원이 갖고 있었잖아요. 차관본가가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기재위에 어떻게 보면 지시와 명령 하다를 내린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내란의 어떻게 보면 주요 공범인 것이죠. 당연히 네. 피해자로 전환이 돼야 될 것이고요. 한덕수는 이미 국무조정실에서 네. 뭔가 조치, 뭐 한예종을 대학을 폐쇄한다. 네, 이런 조치까지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덕수는 정말 이제야말로 한예종을 왜 폐쇄를? 그러니까요. 갑자기 왜? 왜 그런 거예요? 모르겠어요. 학교를 그냥 이게 이제 대학을 순서대로. 폐쇄한다. 네. 국조실의 지시로. 그렇죠. 그럼 뭐 국조실은 당연히 총리 직할이니까 그렇죠. 총리의 지시 있었겠죠. 총리실에. 당연하죠. 국무조정실이 총리를 보좌하는 조직인데 거기서 하면 총리가 갑자기 느닷없이 총리 허가도 없이 야 여기 학교 폐쇄라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옛날로 보면 80년대나 이렇게 보면 뭐 소위 이제 대학생들이 이거 비상기업 내란이다 하고 이제 시위를 하고 이럴까봐 대학을 이제 뭐 사전 비상기업 때 이제 봉쇄를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봉쇄하죠. 그럼 주로 이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뭐 스카이라든지 이렇게 강하게 서울 어떤 주요 대학들을 이제 하고 그러는데 왜 한예종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한예종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확인 한번 해봐야겠어요. 순차적으로 아마 이게 뭐 하려고 했는지. 총무실 산하에 있는 건가 이 대학이? 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교육부 산하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아마 그래서. 문체부 산하 막 이렇게. 근데 문체부인데 국무조정실이 무슨 권한 있다고 그렇게 지침을 아니, 내리죠? 대학을 폐쇄한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무슨 포고령, 포고문 이런 데다가 그쵸. 뭐 대학을 여덟 그쵸. 몇 주 더 뭐 휴교령을 휴교령을 선포하고 뭐 문을 닫는다. 네, 이것도 조사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한예종이라는 데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무슨 뭐 저항 세력의 구심이 그렇죠, 뭐 이제 그런- 한예종 이런 것도 아닌 네, 상황이고 또 대학이 또 시내에서 엄청 큰 대학이어가지고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한예종 하나만 내린 것 같지는 않고 추후 후속 조치에서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일단 한예종만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만약 이 지시가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진짜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해서 국무조정실이 실행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건 뭐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는데 국무조정실이 알아서 했다고 하면 자기들이 무슨 뭐 몰래 뭐 귀로 도청을 했나 도청을 한 건 아닐 테니까 그렇다면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아서 당연히 그렇겠죠. 이상민이 구속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상민이 내란 A4 용지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지시를 내렸고 지시가 아래로 하달이 돼서 집행이 되기 직전까지 간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한덕수도 그런 상황이고 말씀하신 최상목 같은 경우 여기 댓글에요 그것도 썼었어요. 보니까 이제 간절님께서는 한예종 출신의 좌파 연예인이 많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글도 있지만 네. 개소리는 단호하게 님께서 한예종 안에 옛 전두환 시절에 고문실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다. 정보사짜리다. 그래서 안기부 건물이었다는 말도 있어요. 등등등 아마 그 공간을 활용하려고 고문이라든지 어떤 뭐 계엄사의 어떤 그런 본부 같은 걸로 일단 어쨌든 국립학교고 그쵸, 하니까 그런 이게 비슷한 게 대방역의 예, 맞아요. 공군회관, 공군 네. 무슨 예식장, 공군 호텔이라고 공군 있거든요. 회관 옛날 옛날 지금. 공군회관 네네. 지금은 공군 호텔, 뭐 에어포 호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네. 옆에 보면 무슨 건물이 하나 있어요. 문화박물관이라고 써 있어요. 무슨 예술박물관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가 과거에
그렇게 북한에서 뭐 내려온 간첩들 잡아서 고문하는 그런 데거든요. 거기 가면 음습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주변 사람들 얘기 들었을 때 12.3 계엄 전후에서 그쪽에 약간 경비가 좀 삼엄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 아닌가 또 싶네요. 정치인들 한 명씩 잡아가지고 고문시키려는. 맞아요. 한예종 안기부 건물이었대요. 김현정님. 그리고 강남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민용 67님께서 이문동 안기부, 예, 이문동 그 사무실도 그랬는가 봐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알려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섬뜩하네요. 이게 이제 아마 우리는 그냥 한예종 하면은 강남에 있는 그 저거만 생각했는데 몇몇 이제 흩어져 있잖아요 캠퍼스가.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고문실 이런 게 있었는가 봐요. 야, 근데 그게 섬뜩하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예를 들면 저희도 똑같이 한덕수도 왜 여기지?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렇지 본인도. 않습니까? 네, 왜 그럼 한예종을 왜 여기요? 예. 왜 여기가 뭐가 중요하다고 막으려고 하면 예를 들면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대학을 막아야지. 근데 만약에 이것까지도 만약에 한덕수가 알았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고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그 대학 공간을 갖다가 폐쇄를 하도록 지시를 내린 거라면 네, 네.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댓글에 올라온 내용들을 예, 가지고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진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네 진짜. 그리고 예. 진짜로 뭐 정치인들이든 혹은 마음에 들지 않은 언론인들이든 뭐 이런 사람들 정말로 이렇게 4인 1조로 끌어다가 영역백 집어넣고 네, 네. 고문실 데려가고 네. 거기서 야 불어 너네 이렇게 그동안 한 거 이재명이 시킨 거지 뭐 어떻게 한 거지 뭐 이렇게 받아내려고 했던 게 맞는 거네요. 그 그러면. 수방사 뭐 지역 벙커도 네, 네. 있지만 서울 곳곳에 곳곳에. 막 이게 수방사 그 남태령까지 또 가기도 못한 네. 것도 지역별로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가깝게는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방역 옆에 있는 그 건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지금 딱 고리를 딱 끊지 못하는 게 김건희와 노상원이 비화폰으로 통화했어 안 했어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진짜 김건희와 노상원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면 네. 노상원과 통화할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내란 문제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두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노상원의 수첩과 그러면 손을 잡으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예. 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진짜 이 사건의 실체에 예. 진짜 제가 볼 때는 1% 2%밖에 밝혀지지 않은 것 같다. 예, 예. 이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소위 윤석열과 김건희의 이 기획이라고 얘기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뭐 악마보다도 더한 네, 엄청난 기획을 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예, 없는 장시간에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걸쳐서 정말 나름 치밀하게 기획은 했다. 정말 엊그제 김문수 지금 당대표로 나와 있는 김문수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죽기를 했습니까? 뭐 6시간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국민들이 한 결과죠. 우리 그렇죠. 국민들이 자기들이 풀었어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자,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 윤석열 네. 논리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뭐 다친 거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이 많은 시민들이 다친 사람들도 있고요. 의원들 중 몇 분은 담을 넘다가 허리 다친 분들도 계시고 뭐 서영기 의원님도 뭐 허리 아직까지 치료받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봤잖아요. 뉴스토마토에 있는 기자가 네. 나와서 무슨 일인가 하고 취재했을 때 군인들이 잡아서 포박하잖아요. 그렇죠. 테이프 타에 묶었잖아요. 예, 이미 그렇게 폭력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다친 사람이 없냐? 우리 시민들이 위대한 힘으로 그리고 일부 그 의료원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군인들의 참 군인 정신이 막은 거고 국회의원들이 가서 해지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어디서- 만약에 그렇게 안 끝났다 그러면 네. 저도 그날 2통의 전화를 받고 난리가 났었는데 백령도 네. 저희 이 세상 사람이 노상원 아닐 수도 수첩대로 있습니다. 보면 예. 이 세상 그렇죠.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어이가 없네. 겁만 주고 그냥 끝낸 것처럼 마치 뭐 자기들 스스로 종지부를 찍은 것처럼 이런 황당한 얘기를 당대표에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 당대표에 나왔다는 사람을 또 면접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상황 노릇하고 있는 전당대회가 코앞에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그야말로 빤스 입고 들어눕는다든지 의자에 대롱대롱 해서 버틴다든지 하는 게 그 당의 전당대회에도 다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왜 김문수와 장동혁이 말씀하신 고성국 TV에 가서 전환길
그다음에 성창고, 성창경. 성창경, 이름도 예. 이름도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 앞에 또 그다음에 그 강용석까지도 막 좀 짜증 나는데 예. 왜 가서 저렇게 얘기할까? 아시겠습니다만 후보자가 그런데 가는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예. 근데 이 표를 얻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 그럼 내란범과 동조자들이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고개를 숙이면 거기엔 표가 있다. 네. 그럼 그 표의 중심에는 윤석열이 있는 거겠죠. 윤석열, 김건희가. 전 그렇다면 지금 신천지, 통일교, 그다음에 극우 조직 단체들, 네. 뭐 리박스부터 지금 다양한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가 저는 국민의힘의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면 그 정당은 누가 주류냐? 내란을 옹호하거나 내란에 개입하거나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이 주류인 정당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을 간명하게 보여주는 상황이고, 만약에 4명 중에서 지금 2명이 올라갔는데 그 2명이 김문수와 장동혁이라면 야, 이건 골 때리는 사태인 거죠. 저 정당은 제가 볼 때 그냥 내란 정당임을 자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추경호 조만간 이제 불러가지고 수사하겠죠. 네, 추경호 당연히 예, 수사해야죠. 나경원 그럼요. 네, 통화 직접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45명, 예. 그 체포영장 네. 그 막았던 45명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공권력의 체포영장을 방해하러 간 사람들이 네.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후보 바꿔치기. 왜 한덕수로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었을까? 김문수도 제가 볼 땐 대단히 골 때리는 극우 인물인데 네. 그걸 새벽에 교체해서 한덕수로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 이들은 다 내란이라는 고리를 얽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결선에 올라가면 저 정당은 우리가 기필코 해산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정청래 당대표가 막 그런 얘기를 하면 호조조박 얘기하는데요. 아니 이 사람들은요 내란이 성공했으면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니 그런 사람들이 그 내란을 응징하고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매우 문제가 있는 인간들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네. 막아내야죠. 그리고 발본색원해야죠.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진짜 이들이 성공했으면 죽을지 모르는 게 아니라 죽였겠죠. 죽였을 이게 거예요. 뭐 노상원 수첩이 그냥 장난으로 뭐 끄적거리는 수준의 그런 게 아닌 걸로 지금 점점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끔찍한 얘기들이죠, 정말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추경호, 나경원 하고 우원식 의장도 가서 협조를 해요. 내란의 밤 때 그 해제 과정 등등에 대해서 이제 참고인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진술을 합니다. 네. 또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나서고 있는 조경태 의원도 참고인으로 간다고 했어요. 네, 네. 근데 한 사람 큰 소리 치고 뭐 본인은 내란에 반대하고 뭐 탄핵에 어쩌고 저쩌고 하던 안철수, 이 사람은 저는 무슨 피의자로 부르는 줄 알았어요. 기자회견하고 하도 요란 떨고 해서 참고해서. 했더니 그 참고인인데 이 사람은 왜 가지도 않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근데 가려고 해도 저기 지금 선거가 있잖아요. 예. 당내 선거가 있는데 당원들의 대부분이 또 내란에 그렇게 내란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네.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말은 여기다 당원의 해놓고. 투표에 저 당원의 여론조사에 보니까 네. 조원 CNI인가요? 거기에서 네. 나온 거 보니까 간신히 턱걸이에서 지금 한 명 떨어졌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주진우 떨어졌죠. 주진우 의원 떨어지고 거기에 이제 간신히 턱걸이 한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왜냐면 네. 요번까지는 5대5였고 지금 4명 마지막 추리는 건 8대인가 그래요. 그렇죠. 룰이. 그렇죠. 예. 당원이 8이에요. 네. 당원이 팔이죠.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이 압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8대2고 나중에 과반이 못 넘으면 또 다시 결선 투표하잖아요. 네. 그것도 8대2잖아요. 네, 네. 그럼 결국은 당원들이 미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김문수가 될 거긴 합니다. 아마 안철수는 결선에 끼지도 못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당원들 눈치는 봐야 되지. 아. 자기가 말은 저질러 놓은 거 있지. 그러니까 네. 뭐 어디 참고인으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약간 안절부절하는 그런 바보 같은 상황인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정말로 건강하지 못한 정당이고 자체적으로 자생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107명의 의원이 있는 공당이다 보니까 세금이 들어가요. 네. 나라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공당이라 보니까 그게 정말 세금이 너무 아까워요. 네, 네. 전환길 같은 사람에게 지도받고 통솔받고 면접받는 이게 정상인 당이 아니라 우리 국민 세금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빨리
유현 정당으로 해산이 돼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그 박철님께서 국민의 암당을 빨리 폐당시켜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NBS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요. 뭐 법으로 폐당시키기 전에 국민들 여론으로 이미 16% 정도. 16%가 나와 있는데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야, 근데 저 16%까지 나올 정당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죠? 근데 이제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3.2 정도 될 거니까 네. 6.4를 빼면 잘못하면 9%대로 떨어질 수도 그러네, 있는 또 거예요. 그럴 뭐 수도 위로 있겠네요. 위로 네. 올라간다면은야 뭐 22%까지 올라가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상식적인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철회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아주 공고하게 남아있는 한 15% 정도의 지지층들만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진당 예. 정당 해산에 대한 헌재 판결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리 헌법에 의하면 소위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경우에 네. 정당 해산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헌재가 밝힌 게 정당 해산을 하는 사유가 뭐냐? 국가기관 정부가 힘이 세기 때문에 정당 해산을 신청하게 되면 네. 정당이 탄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당의 해산 절차 문제와 관련해서 이들의 정당 해산을 막아주기 위해서 헌재라고 있는 것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럼 그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그럼 어떻게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느냐?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서 하나라도 위배된다면 네.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와 있고 통진당 같은 경우는 내란을 예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이 됐어요. 엔드 요건이 아니라 오화 요건으로 하나라도 얻어 걸리면 하여튼 그건 해산시킬 건다고 수 얘기했어요.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하나라도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내란과 관련된 거잖아요. 대부분 다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 근데 그 건이 그 통진당도 최종심이 나오기 전에 해산 판결이 난 거거든요. 네네. 전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아까워요. 돈 너무 국민 아까워요. 세금이 아까워요. 그리고 저자들이 지금 그 국민 세금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연다면서 입당을 시키니 많이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 상황. 네, 지금도. 국민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네. 헌정과 민주주의 질서를 완전히 얘들 붕괴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빠르게 하는 게 맞다. 누구를 네, 위해서? 저는 국민의힘 예, 예. 당원들을 위해서라도 아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통일교의 힘, 신천지의 힘 간절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KNA님께서 안철수는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너무 불쌍해요. 아. 자신은 아무도 상대 안 해주고 이슈의 중심에도 못 서고 그러니까 억지 이슈를 만들어서라도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는데 좀 불쌍해요. 네. 아유, 재산이 아유, 너무- 수천억이에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이네. 아, 네. 근데 전한길이 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윤석열에 대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어떻게 버리냐. 그래도 우리가 당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좀 잘못했더라도 버리면 옳지 않다. 아버지와 자식 관계를 못 끊는데 네, 그게 네.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래서 국민의힘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본인이 아버지라 생각하는 그 윤석열이 윤버지. 네. 그럼 뭐 김건희는 어머니인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저는 이 본인이 그렇게 아버지라 외치는 윤석열이 하나는 공약은 확실히 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제가 칭찬을 하고 싶어요. 언제냐면 2021년 7월에 국힘당 입당 전에 이야기한 건데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쥐약 먹은 놈들 만약에 이놈 새끼들 가서 개판치면 당 완전 뽀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석열이 당을 뽀겠습니다. 그리고 그 쥐약 먹은 놈들이 지금도 당을 또 뽀개고 있어요. 아, 네, 확실히 지켰네요. 그건. 제가 볼땐 전환길은 좌파예요. 네. 확실하게. 그래요? 극좌파예요. 어, 북한이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 수령. 그러네. 어머니가. 네. 뭐 개소리야. 무슨 윤석열이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자기 아버지한테 잘하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아이고. 짓을 하고 있어. 예로부터 나라를 망친 집안은 예로부터 나라를 망친 그 부모는 아버지는 부족을 멸했거든요. 네. 이 집구석 빨리 다 추방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휴가 기간에도 정말 쉬지 못하고 미국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김문수 대표 후보가 주적은 국내적으로는 이재명이다, 이재명 정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한심한 상황. 하루속히 저희 스스로 끝내고 그들이 위원장당 해산되기 이전에 국민적인 무관심으로 아예 빵 퍼센트를 만들어서 저절로 끝나도록 만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야, 무더운 여름 정말
더 열불나게 하는 뉴스들이 연속이 되는데 빨리 체포돼서 끌려가고 김건희까지 구속되는 시원한 뉴스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런 시원한 뉴스들 인터넷 교체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만 구입해도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할 때 최대 30만 원, 합쳐서 약 128만 원의 혜택.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트폰,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성능도 비슷하다고 하고요.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를 기록하고 있고 돌려드린 돈만 983억 원의 사은품을 또 지급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안 사건도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이상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보안 사건 이런 거 났을 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되고 있는 인터넷 비교원,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해주시고 1670-2571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원을 검색하고 상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참 스픽스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가져온 제품, 대한민국 전통식품을 대표하는 고추장, 된장, 그 중에서도 명인칭호를 받으신 두 분의 제품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장류 발효대전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쥔 정선자 명인의 맛 고추장, 그리고 무려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승희 명인의 맛 된장, 정선자 명인의 맛 고추장, 이승희 명인의 맛 된장, 홈쇼핑에서 대박이 터진 제품을 최저가로 5통에 29,900원. 5통인데 통이 얼마나인지를 제가 못 봐가지고 아니, 너무 저렴하네요. 싸긴 싼 것 같죠. 예. 통 사이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통이든 3만 원에 네. 5통이면 싼 겁니다. 요런 통인가. 아, 크네. 잡지 않네. 네네네. 5통에 29,900원. 정선자 명인의 맛고추장, 그리고 이승인 명인의 맛된장. 5통 29,900원에 명인의 손맛을 느껴보시면서 무더운 여름 우리 저 아삭이 고추라도 맛된장에 찍어 먹으면서 아삭아삭 정말 열불나는 이 현실을 씹어 날리면서 마무리하면 청양고추에다 좋겠습니다. 딱 찍어 먹으면 좋겠네. 자, 지금 오늘 이종호도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고 또 이상민도 적부심을 신청하는데 다 소용없는 짓이 되도록 하고 다음 주에 김건희 구속시켜서 아웃되도록 만드는 다음 한 주를 기대하면서 김건희 하면 구속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건희 구속! 고맙습니다.